증거법 1번입니다. 1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1번. 적법한 증거들에 의해서 인정되는 간접 사실들의 논리 법칙과 경험 법칙을 적용해서 유죄 증거를 할 수 있죠. 2번.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피고인의 지문은 간접 증거죠. 3번. 범위를 부인하면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라 입증할 수 있습니다. 4번. 살인죄처럼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 증거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2번.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정답은 1번. 기억. 제3자의 진술은 그것이 요증사실에 대한 경험자로서의 진술이라면 직접 증거가 되죠. 그렇지만 요증사실을 경험한 자로부터 전해 들은 말을 옮기는 취지의 전문 진술이라면 간접 증거다. 간접 증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접 증거다라고 단정하면 틀립니다. 해설 가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끊고 경험한 자로부터 전해 들은 말을 옮기는 취지의 전문 진술이라면 간접 증거가 되지만 316조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면 직접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간접 증거가 되기도 하고 요건이 갖춰지면 직접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문처럼 간접 증거다라고 단정지면 틀려요. 2번 풀었죠. 살인죄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라도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 증거를 할 수 있다 했습니다. 틀렸고 3번.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전부 중요한 부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진 않아요.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틀렸어요. 해설 가볼까요? 해설 가보시면 전부나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자백이 가공적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전부나 중요 부분을 인정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틀린 거죠. 리을. 불법 촬영 범죄의 경우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이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는 범죄의 혐의 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가 있다. 그렇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1번입니다. 1번은 저 앞서 다 풀었죠. 클라우드 풀었습니다.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아이디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그 전자정보를 이미 제출했다고 볼 수가 있죠. 3번, 2번. 특별한 위법이 없는 이상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체 중에 작성된 피신조서도 위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맞습니다. 3번. 관여하였거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한 그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인 것은 아니다 했죠. 그리고 의무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틀렸습니다. 구속 적부신문 조서는 315조 3호입니다. 311조가 아니고요. 워낙 출제가 많이 됩니다. 315조에 따라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4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1번입니다. 수표 원본이 아닌 복사한 사본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부동의한 경우라면 사본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증명된다면 사본을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2번. 비교병량해야 된다. 맞죠? 3번. 동일성이 인정되고 문서 출력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그 무결정이 담보된다는 것만으로는 전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 더 추가됩니다. 이거 외에도 해설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총 세 가지입니다. 동일성이 인정되고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을 때 증거로 쓸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4번 겉함기 같은 경우는 정황 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치죠. 5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정답은 5번. 1번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는 증거조사가 허용되지 않아요. 동그라미.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을까? 증거조사가 완료된 다음에는 뭐예요? 취소 처리가 인정되지 않아요. 취소 처리라고 하는 것은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료된 이후에는 이거 못해요. 자, 증거 능력이 없는 전문 증거라도 탄핵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죠. 탄핵 증거 같은 경우는 증거 조사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탄핵 증거 파트에서 배웁니다. 엄격과 자유로운 증명의 차이는 증거 능력 유무와 조사 방법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도에는 차이가 없어요. 동그라미. 검찰청에 전화로 전원과 조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상습성을 인정하는 것은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되죠. 틀렸습니다. 6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1번. 이러이러한 요건은 당연히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되겠죠. 3번. 자, 혐의 사실과 관계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서는 함부로 유죄 증거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3번. 상당한 방법으로 이러한 것 등을 인정할 수가 있는데 다만 당사자가 직접 수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하여 직권으로 수집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틀렸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한 경우는 그때는 직권으로 수집 조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3번. 자백에 대한 보호강 증거는 전부 중요 부분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앞에서 풀었죠. 그리고 간접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의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유죄 증거로 충분합니다. 7번.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3번입니다. 자, 기억번. 함께 이루어져야 되죠. 동그라미. 2번.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 증거이기 때문에 전모법적이 허용되지 않죠. 동그라미.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그 외의 장소에서 요청에 따라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 이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라든지 작성된 장소 여부는 불문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4번.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그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했을 때 자, 검사가 회유나 합박 그리고 암시 등으로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그치? 그런 점이 담보되었을 때 증인의 법정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8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1번.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이것이 증거가 되는 경우는 이것이 직접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따라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검사 작성한 피신조서는 내용을 인정할 때 증거로 할 수 있죠. 312조 1항입니다.
자, 알선 수재 사건에서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내가 사례비 2천만 원을 주기로 값과 상의하였다는 말은 본래 증거가 됩니다. 4번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작성한 어, 이 피신조서 어디서 작성했어요? 경찰서에서. 검찰에서 작성한 게 아니고 검찰에서 작성했다면 검찰에 송치된 후겠죠. 검찰에 송치가 되기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작성한 겁니다. 누가? 검사가. 이것은 312조 1항, 즉 여기 2번 나와 있지.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 이거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로 볼 수 있다는 것은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검찰에 송치된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가 되기 전이라면 312조 1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밑에 줄에 형사법의 책에 따르는 한 적법한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로 볼 수가 없다. 볼 수밖에 없다가 아니고 피신조서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치? 예,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9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자, 몰수 추징의 대상 여부. 추징액은 엄격한 증명이다. 자유로운 증명이죠. 틀렸습니다. 증거 취사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사실 인정은 사실심법원의 정권사항이죠. 동그라미. 그치? 증거를 채택하고 버리는 거. 사실 인정은 사실심입니다. 법률심이 아니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자, 디귿번 경찰 작성입니다.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312조 3항에 따라서 증거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긴 하나 그대로 채택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것을 배척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자, 1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1번입니다. 범위를 넘어서는 그래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당연히 위수증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위수증 같은 경우는 증거 동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동의했다 하더라도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공개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는 증거 능력이 없고 따라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3번. 이 조사 과정의 기록이 아시죠? 이것은 피의자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경우에도 준용되기 때문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 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 경찰이 경찰서가 아니고 작성자가 원하는 곳에 출장 나갔습니다. 거기 방문 가서 이 조서를 받은 거예요. 이것은 적법하다 아니다?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명칭이라든지 작성된 장소는 묻지 않아요. 어디서 작성했든 간에 경찰서에 작성했든 그 사람이 원하는 장소에 작성했든 받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 경우도 수사 과정의 기록은 해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적용됩니다. 11번.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1번. 자, 요 수표 있죠, 수표. 수표는 서류 존재,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됩니다. 그쵸? 자, 2번.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제3자들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 파일을 압수하였다면 이는 영장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받지 않고 요 압수한 파일은 뭐다? 당연히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죠. 3번. 검사 건강보험 평가원의 요 검토 의뢰에 대한 회신은 315조 3호가 아니죠? 그쵸? 뭐 많이 배웠을 겁니다. 315조 3호에 따른 문서에 해당되지가 않는다. 맞아요. 출제 많이 된 판례입니다.
자, 4번. 자,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이 간접 사실로 사용하였다면 이것은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틀렸죠? 자, 12번. 자, 다음 중 원본 증거에 해당되는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같은 경우 목격자의 공판정에서의 증언은 원본 증거죠. 그러나 1번에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라든지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라든지 범인에게 들은 내용에 대해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이라든지 이것 즉 여기 1번, 2번, 4번 이 세 가지는 원본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증거가 됩니다. 해설 참조하시고. 자, 13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정답은 3번. 자,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때 증거를 쓸 수가 없죠. 2번, 1번 지문과 같이 별개의 증거를 환부하고 후에 다시 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를 하였다면 이것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3번, 피의자 갑입니다.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으로 영장을 받았어요. 영장을. 근데 그 과정에서 을병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발견한 겁니다. 영장은 갑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영장 집행 과정에서 누구 걸 발견했다? 을과 병 사이의 녹음 파일을 발견한 겁니다. 발견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을병 사이의 대화 녹음 파일 압수하려면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것인데 발부받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4번.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 떴다면 당연히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14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1번입니다. 자, 1심에서 간이공판 절차에 의해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 조사를 했다면 설령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하더라도 1심에서 한 증거 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속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번. 강제 연행하였다. 자술서를 받아냈다. 이것은 위법수사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3번. 자, 피해자 갑에 대하여 저지른 이 범행 관련해서 영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도 압수를 했습니다. 자,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분석한 결과 17년 12월부터 다음해 4월경까지 다른 피해자입니다. 다른 피해자 을병에 대하여 저지른 것들이 추가로 획득됐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위 추가 자료들은 피고인 을병에 대한 범행에 관해서 유죄 증거를 쓸 수가 있을까? 있어요.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4번. 제3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이 외국 연수를 감으로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그 취지로 한 진술 있죠. 이것은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전문 증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증거라고 앞에서 문제 푼 적이 있습니다. 본래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려면 311조, 316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전문 증거일 때 그런 거죠. 이건 본래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요건이 필요 없는 겁니다. 15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4번. 기억입니다. 자,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된다. 맞죠? 2번. 자, 요 수표 있죠, 수표? 요 수표 같은 경우는 증거물의 예에 따라서 증거 능력을 판단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자,
자, 디귿번. 자, 타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 증거인지 여부는 요증 사실관계에서 정해지는 바. 여기까지 맞아요. 그 원 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 사실인 경우에는 전문 증거가 아니라 본래 증거다. 아니죠. 전문 증거죠. 틀렸습니다. 자, 리을. 증언 거부권 사유 소명, 증거 보전 청구 사유의 소명, 그리고 증인 신문 청구 사유 소명은 증명일이지 않더라도 입증이 허용된다. 자, 요 지금 제가 밑줄 꺼놨죠. 요 밑줄 끈 것은 전부 다 소명을 요합니다. 소명을 요하는 것인데 이 소명은 증명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해설도 가보시면 나와있죠. 여기 보시면 우리 형소법에 요 기피 사유, 증언 거부 사유, 증거 보전 청구 사유, 그리고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 사유, 상속권 회복 원인 사유, 요거 전부 다 소명을 요합니다. 나와있지. 소명 요한다고. 소명을 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라가 보시면 소명하려면 엄격한 방식과 절차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증명보다는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거죠. 자, 미음.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 검증에 대하여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를 않죠. 그렇죠? 배타적 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판기일 절차에 한정됩니다. 이것은 공판기일 외이기 때문에 배타적 증명력이 허용되지 않는 거죠. 동그라미. 자세한 것은 우리 교재 맨 뒤에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여기 공판기일 절차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그 외의 절차에서는 배타적 증명력이 허용되지 않는 거죠. 16번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1번.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증거 명령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에 의해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죠. 틀렸습니다. 살인죄 같은 경우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 증거를 인정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피해자 진단서는 직접 증거가 아니고, 그치? 직접 증거라고 보기에는 약간 부족하다 그랬죠. 틀렸습니다. 자, 증거의 실질적 가치는 증거 능력이 아니고 증명력입니다. 됐습니다.